진정한 친구일수록 가족일수록 더더욱 선을 지켜야 합니다. 그냥 순진하게 말했다가 결국 타겟이 될 뿐이 관계가 다 박살나요. 김민성의 스피치. 첫 번째는 순진한 자기 폭로는 관계를 오히려 악화시킬 뿐입니다. 사람은 심리적으로 힘든 일이 있거나 마음이 약해지면 믿음직한 친구나 믿음직한 관계의 사람한테 본인의 힘든 일을 혹은 단점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럼 좀 위안을 받을 수 있잖아요. 그런데 그런 행위를 하면 오히려 상대방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. 왜냐하면 심리적으로 사람은 누군가 본인에게 약점이나 단점을 말해주면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을 본능적으로 얕잡아 보거나 가볍게 볼 수밖에 없거든요. 이것을 심리학에선 초도 효과라고 하죠. 첫 이미지가 그 사람의 이미지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한다는 겁니다. 특히나 인간관계라는 건 심리학적으로 초반에 신뢰를 쌓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한데, 기초공사라고 할 수 있겠죠. 초반에 지나친 단점에 대한 폭로는 오히려 상대방에게 신뢰감이 아니라 부담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. 예를 들면 여러분이 미용사예요. 이제 디자이너가 된 지 얼마 안 됐습니다. 남자 커트는 한 번도 안 해봤어요. 근데 남자 손님이 왔어요. 물론 커트는 해봤겠죠. 근데 손님으로서 커트를 처음 해보는 겁니다. 돈 받고. 근데 거기다 대고 솔직하게 사실 제가 돈 받고 남자 손님 커트는 처음 해봅니다. 제가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? 남자 손님 커트가 처음이라고? 지금이라도 도망가야 되나? 이런 생각이 막 들겠죠. 그러니까 이거를 자기 폭로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말하는 겁니다. 고객님, 제가 10년 정도 헤어 커트를 한 베테랑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중요한 게 초심이 아닐까요? 그래도 제가 남자 커트 많이 해봤거든요.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. 왜냐면 이 사람이 돈을 받고 남자 커트를 처음 하는 것 뿐이지 연습하면서는 많이 해봤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이렇게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순진하게 본인 스스로 자기 폭로하는 것은 오히려 관계에 굉장히 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. 여러분도 스스로 인간관계에서 사회생활하면서 세이지를 하면서 나 스스로 자기 폭로를 많이 해왔나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. 두 번째는 사실 비밀은 타인에게 권력으로 작용해요.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. 여러분, 오늘부터 그 어떤 비밀이라도 상대방에게 준다, 타인에게 준다, 그것은 권력을 준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물론 여러분과 친한 사람, 가족들, 뭐 상황이 좋을 때는 다 그걸 품어주고 좋게 활용하겠지만, 인간관계라는 게 항상 좋을 수는 없잖아요. 적이 될 수도 있고 갑자기 돈이 없을 수도 있고 충분히 악용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예를 들면 여러분이 뭐 치부가 있거나 비밀을 진짜 친한 친구나 누구한테 말해줬어요. 그 친구의 상황이나 여건이 좋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, 그 친구가 진짜 파산하기 직전이나 아니면 진짜 정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기 직전에 뭔가 필요할 때 이 A라는 비밀을 인질로 여러분에게 협박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.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. 2008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. 미국의 되게 유명한 팝 가수죠.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본인의 원래 정신적인 건강 문제를 가족이랑 매니저한테는 솔직히 얘기를 했거든요. 근데 원래는 되게 의지하려고 처음에 솔직히 얘기했겠죠. 사실을 알고 보니까 그녀의 가족이랑 매니저가 그녀를 보호하기보다는 자유를 제한하고 막 행사를 더 많이 하고 좀 어떻게 보면 악용하고 유지보수하는 데에 악용되었던 사례가 실제로 있었습니다. 유명하고 언론에 노출되어 있는,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서도 이런 일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. 1959년도에 프렌치와 레이븐의 사회적 권력이라는 이론에 따르면 정보 비대칭이 큰 상황에서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심리적 우위를 점하게 됩니다. 이게 쉽게 말해서 어떤 말이냐면, 협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갑을 관계가 분명히 존재할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인 문제에서는 비밀을 아는 사람이 어쩔 수 없이 경제적이나 법적 말고 심리적으로 우위에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. 예를 들면 막 우리는 아무렇지도 않게 뭐 사실 나 요즘 돈이 없어서 많이 힘들어, 너한테 좀 돈 좀 빌릴까 고민이야, 나 사실 며칠 전에 막 이런 일을 좀 했다, 나 사실 좀 이것 때문에 조금 약간 경찰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, 이런 얘기를 우리가 막 아무렇지도 않게 막 말하거든요. 근데 이런 얘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. 아예 할 필요가 없어요. 비밀은 내 입 밖을 나가는 순간부터 비밀이 아니라는 거예요. 이럴 때는 그냥 너 뭐 힘든 일 있어? 이런 거 물어보면 사실을 말하지 말고 그냥 상황을 말하시면 돼요. 지금 뭐 약간 좀 힘든 시기이긴 하지만 뭐 극복하는 계획을 좀 세우고 있어, 내가 좀 잘 해결되면 그때 말해줄게, 뭐 이 정도만 그냥 말해주는 거예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막 꼬치꼬치 캐묻는다, 그 사람은 여러분의 사람이 아닌 거죠. 진짜 여러분을 생각한다면 호기심으로 여러분을 코치코치 캐묻는 게 아니라 걱정으로 여러분을 기다려줄 거거든요. 비밀을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건 곧 권력을 주는 것이다.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해 있으면 좋겠습니다.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, 나의 비밀을 말해주면 상대방이 날 믿을 거야 라고 오해하시는데, 심리적으로 여러분의 비밀을 상대방에게 말해주잖아요. 그러면 상대방 뭐라고 생각할까요? 이 친구는 입이 가벼운 사람이다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. 근데 실제로 이런 나의 비밀을 말하는 것 자체가 주변 관계나 대중들에게 부정적인 메시지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고쳐야 될 게 뭐냐면, 내 친구가 요즘 이런 일이 있는데 너한테만 하는 말이야, 절대 말하지 마, 야 이거 비밀인데. 제 주변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. 근데 결국 관계가 다 박살나요. 그 대신에 그거 좀 개인적인 이야기라 내가 대신 말해줄 수 없어. 나의 개인적인 입장은 이거야. 차라리 여러분 상대방의 이야기나 상대방의 입장은
다 싹 빼놓고 오히려 나의 입장이라고 정확하게 출처를 밝히고 나의 이야기를 말하는 겁니다. 얼마나 멋있겠어요? 뭐 예를 들면 야, A라는 애가 B라는 애 싫어한대. 이게 무슨 말이에요? 괜히 A라는 애가 B라는 애를 안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. 여러분의 이미지를 깎아먹는 겁니다. 오히려 나 A라는 애랑 친하지만 A라는 애의 개인적인 입장이라 말해줄 수는 없어. 근데 나의 입장을 말해줄게. 나는 B를 싫어해. A는 몰라. 그냥 나는 B가 싫어. 여러분, 오히려 이게 더 신뢰감 있고 멋있지 않나요? 실제로 심리학적으로도 브랜 브라운의 연구에 따르면 지나친 취약성을 보여주는 사람은 언제나 가볍게 여겨지며 상대방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취약성, 비밀을 말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감을 쌓기 어려운 대화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겠죠. 자, 이렇듯 우리도 모르게 막 속마음, 비밀을 주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. 왜냐면 남을 뒷담화하고 비밀 얘기하는 게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기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착각하거든요. 하지만 그것은 음식으로 따지면 굉장히 몸에 안 좋은 자극적인 인스턴트 식품이라고 보시면 좋아요. 당장 먹을 때는 굉장히 자극적이고 맛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몸은 어떻죠? 계속 살찌고 안 좋아지겠죠. 반면에 상대방의 비밀을 지켜주고 나의 비밀을 말하지 않고 나의 부정적인 이야기를 굳이 말하지 않는 건 굉장히 힘들지만 앞으로의 관계는 굉장히 건강해질 겁니다. 마치 음식으로 따지면 웰빙이나 자극적이지 않은 음식으로 비유할 수 있겠네요. 여러분은 어떤 대화법을 선택하실 건가요? 지금 당장의 자극, 그리고 지금은 당장 자극이 없지만 지속 가능한 대화법. 저는 여러분이 후자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.